네, 부동산 경매 A to Z. 부동산 경매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서 그 과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부동산 경매 인수와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비용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안 대표님, 어떤 오해와 진실인지 궁금해지네요. 자, 일단 부동산 투자다. 네. 뭐 경매든 뭐 일반 매매든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딱 바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일단 자금의 문제예요. 그래서 흔히들 가장 큰 오해가 이겁니다. 맞아요. 예, 돈이 필요하다. 큰 그것도 그냥 돈이 아니라 큰 돈. 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부자들만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또 최소 한 1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금액이 크죠. 뭐 가뿐하게 몇 억씩 넘어가요. 뭐 웬만한 건물 하나 지으려면 뭐 10억, 20억이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섣불리 덤빌 수 없는 분야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지레 포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말자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찾아보면은요. 소액으로 작은 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너무 큰 물건만 볼 게 아니라 작은 물건, 금액이 작은 물건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경매를 하려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필요하냐? 입찰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입찰 당일날 우리가 입찰할 때 보증금 쪽으로요. 10%만 일단 있으면 됩니다. 우선. 그러니까 입찰은 가능을 해요. 물론 이제 그 후에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잔금을 치르려면 잔금이 네. 필요가 하는데 그 잔금도요. 대부분 이제 대출이라는 걸 통해서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대출이라는 걸 통하기 때문에 대출을 뺀 나머지 자금만 필요하면 되거든요. 그게 실제로 대출이 거의 7, 80% 나와요. 그러니까 낙찰가에. 그러니까 네. 내가 실제로 필요한 자금은요. 한 30% 이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있으면 시작할 수 있고요. 낙찰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미 10% 썼으니까 네. 20%만 더 있으면 그렇죠. 그런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게. 그러니까 전체 자금의 한 30% 정도면 내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럼 내가 가진 자금에서 얼마만 더 필요한 것인가? 네. 내가 가진 자금에서 비교해봤을 때 얼마짜리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금에서 한 3배 정도까지라고 일단 보시면서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왜 지난 시간도 그렇고 한 1억대 근처의 물건들을 봤었잖아요. 네네. 예, 그 정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대부분 평균 가지고 있는 자금이 3천, 5천, 1억 이하예요. 1억만 해도 큰 자금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3천, 5천 정도로 접근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1억대 물건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역시 또 1억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또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실제 사례가요? 예, 진짜 사례로요. 지난번에 봤던 건 오피스텔이었죠. 자,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다세대. 예, 빌라, 흔히 빌라라고 하죠. 네. 예. 자, 지난 시간에 봤던 물건 오피스텔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좀 전에도 설명했던 그 임대 수익형 물건 오피스텔. 네. 이런 오피스텔 물건들은요, 1인 가구를 위한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 뭐, 학생이거나 아니면 직장인이거나 이렇게 혼자 독신 생활을 하는 독신들을 위한 물건이라면요. 네. 다세대 주택, 이 빌라는요, 그 가족 생활, 가족이 살 수 있는, 한 가정을 꾸린 분들,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또 보통 방이 2개에서 3개, 어허. 뭐 거실, 주방 있고요. 그래서 뭐 안방 있고 작은 방 있고 이런 식의 주거 형태가 이제 다 빌라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비해서 아파트에 살자니 비싸고, 그러니까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의 빌라 다세대 주택을 보통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목동에 있습니다. 흔히 목동 이러면 아파트만 생각하잖아요. 자, 근데 목동에도 다세대 주택, 빌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 2, 3, 4동에는요, 빌라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목동에 나와 있는 빌라인데, 얘의 특징을 보면요, 일단 면적이 18평입니다. 18평이면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거의 24평 아파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이 보통 2개 내지 3개가 나옵니다. 방이 2개가 나올 경우에는 주방 거실이 분리되어 있고요. 네. 주방 거실 넓게 나오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조가 잘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지 면적도 7평 꽤 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빌라들은 대지 면적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자, 그리고 현재 얘의 재밌는 점이 감정가가 2억 5천. 그러니까 오늘 법원이 보기에 얘는 2억 5천이라 본 건데 가격이 2번 떨어져 가지고요. 유찰이 네. 2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1억 6천에 걸려 있어요. 오. 제가 요거를 매력적이라고 본 이유가 뭐냐면요. 네. 현재 최저가가 1억 6천이면 건물 면적 대비 평당 1,000이 안 돼요. 자, 빌라들이 웬만하면 평당 1,000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는 최소한 뭐 1억 8천 이상, 2억도 바라볼 수 있는 물건인데 현재 쭉 빠져가지고 1억 6천까지 빠져 있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보통 빌라
이러면요.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있던 어떤 이 상황을 보면요.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 등을 둔 학부모 가족, 3인 가족 내지 4인 가족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커감에 따라서 아파트로 이주하거나 돈을 좀 모아서 옮겨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딱 초등학교 옆에 있는 빌라는요. 아주 인기가 높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요새 전세가 없다고 하잖아요. 네. 예전부터 초등학교 옆에 있는 빌라들은요. 전세 자체가 아예 없어요. 전세를 구하려면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아예 성금 걸어놓고 집 나오면 알려주세요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는 인기가 많습니다. 얘가 바로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요. 보통 또 초등학교만 있어도 훌륭한데 얘는 거기다가 전철역하고도 가까워요. 아하. 네. 무슨 역이요? 이게 염창역 9호선. 네, 9호선역 이게 목동에 있는 건데요. 그 네. 9호선이 지나가거든요. 보통 우리가 황금라인 하잖아요. 얘가 왜 황금라인이냐? 9호선이면 강서구에서 어디로 지나갑니까? 바로 여의도도 가고 강남도 지나가고, 강남까지 예, 가고. 핵심 포인트 강남을 지나간다라는 거. 뭐든지 강남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강남을 지나가는 9호선을 가지고 있고요. 9호선. 예, 그래서 초등학교와 전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학생들은 바로 가면 되고요. 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9호선을 타면 바로 강남 가잖아요. 강남 바로 나갈 수 있고요. 또 목동이다 보니까 영등포도 가까워요. 그리고 또 9호선 타고서 영등포까지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영등포 라인, 강남 라인. 또 영등포에서 5호선 갈아타면 종로 금방 나가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전철을 활용해가지고요. 교통이 진입하기가 좋네요. 예, 편한 네.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가 보기엔요. 전세가 최소 1억. 제가 보기엔 이거 1억 한 3천도 가능한 전세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그럼 내 돈이 얼마 안 그렇죠. 들어요. 낙찰받아서 전세만 놔둘 투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하고요. 한 3천 정도, 한 5천 이하로 투자해놓고 네. 가져갈 수 있는. 아니면 실소유자 입장이라면요. 이것만큼 좋은 위치가 없습니다. 딱 가지고 있으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자 그런 물건이죠. 자, 네.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특별히 제가 관심 있게 본 이유가 진짜 보면 요 앞에 바로 양화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물건 여기 있거든요. 그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보통 학교 다닐 때 이 집에 사는 학생은요. 그러니까 학교 6년, 초등학교 6년 내내 지각을 합니다. 보통 왜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지각하죠. 항상 지각하죠. 네. 예, 멀리 있는 애들은요, 일찌감치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일찌감치 나오는데 가까이 있는 애들은요, 눈 뜨는 순간 이미 지각이에요. 네. 그래서 예, 여기 있는 학생은 이제 단점이 겁니다. 지각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각할 정도로 가깝고요. 그다음에 염천역이 여기 바로 이렇게 있어요. 코앞이고. 예. 네. 뭐 코앞까지는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 이거 걸어서 한 7분? 7분. 빨리 걸으면 5분 가까울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요, 전투에서 와요. 와가지고 여기 오는 동안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딱 이겁니다. 퇴근하고 와서 집에 가는 길목에 시장이 있으니까. 장도 보고. 그렇죠. 장 보고 와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딱 그런 위치에 있는. 그래서 위치가 아주 괜찮은 이제 그런 물건이 되겠죠. 근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치도 좋고 예. 매력적인데 왜 유찰이 2번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아마 사람들이 못 봤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에이, 누군가 들어오겠지. 설마 저거 안 들어오겠어? 예, 실제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가격대, 지난번에 2억 5천이었고요. 이게 네. 2억 5천이었고 한 번 빠져서 2억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거 다 오겠지 하고 아무도 안 왔거나. 그래서 한 번 더 빠진 겁니다. 1억 6천까지. 그러니까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가격이 빠졌고 현재 1억 6천이라 된 거고요. 시장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네. 아마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아마도 사람들이 이번에는 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 9호선 타고 이렇게 여의도까지 와서 여의도에서 5호선 갈아타거나 아니면 그대로 강남 가거나 네. 딱 이렇게 될 수 있는 입지나 그 위치나 모든 빌라의 주수요층인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서 딱 좋아할 만한 자,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아마 실수요 차원이든 투자자 차원이든 여러 어떤 차원이든 다 가능한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좋습니다. 자, 이 물건이 그러면 자, 이제 공부입니다. 이제부터. 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어떻게 권리 분석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등기상에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은 인수. 예, 늦으면은 소멸. 자, 이런 얘기를 배웠었어요. 자, 얘가 보면요. 등기상에 말소 기준 권리가 이 근저당입니다. 이 근저당이 2012년, 네. 2012년에 있고요. 현재 여기에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이 2013년과 14년이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은요, 전입 날짜를 봐야 돼요. 네. 전입 날짜와 말소 기준 권리와 이 둘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전입 날짜랑 말소 기준 권리 비교해 가지고요. 전입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냐 늦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이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고요. 늦으면은 후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빠른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네. 나차자가 인수하는 거고요. 후순위 임차인은 늦었으니까 소멸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나차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임차인이 배당을 받든 안 받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현재 이 물건을 보면요. 말소기준 권리가 12년 1월 19일이고요. 네. 현재 임차인이 2명이 돼 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 2명 다 한 명은 13년, 한 명은 14년. 즉, 아하.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어요. 후순위. 둘 다 후순위입니다. 네. 이 둘은 다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후순위면 나차자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한 얘기입니다. 네. 이 물건은 그러니까 딱 보기에는요. 임차인이 2명씩이나 있어요. 기록상에 둘이 있기 때문에 왠지 이게 좀 이상해 보여. 그쵸. 위험해 보여.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혀 문제 없는 거는 얘기입니다. 나차를 받고 찾아가서 나가세요 이러면 돼요. 안 나간다? 그럼 법원에 이르면 돼요. 그럼 법원이 와가지고 예, 뭐 이제 그걸 강제 집행이라고 부르는데 네. 예, 최악의 경우는 강제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적당히 뭐 조금씩 서로 양보한 차원에서 조금만 양보해주면 다 나갑니다. 이사 비용 살짝 들으면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이사 비용을 조금씩 이사 비용 네. 조금 주면서 어차피 나가주세요 이분들도 하는 이미 거죠. 경매당한 거 알고 있고 네. 나갈 거 다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좀 더 권리부터 좀 더 해보자면 여기에 임차인이 보증은 3천이 있거든요. 이거 3천만 원 이거 배당을 받습니다. 네. 정확히 배당받는 금액은 3천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3천 중에 거의 뭐 절반 이상 거의 2천 가까이 배당을 받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 배당 받으면 뭐 웬만큼 나갑니다. 또 본인도 어차피 이게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비디는 거 알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건 다 예상했던 거고. 그래서 그 정도 배당 받으시니까 나가세요. 거기에 이사비 조금 더 주고 이러면 충분히 명도도 별 문제 없고요. 입지나 여건 다 좋고 이거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임차인 권리 분석이거든요. 네. 말소기준 권리가 있어요. 말소기준 권리, 뭐 근저당이든 가압류든 말소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소기준 권리하고 임차인의 전입 날짜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봤을 때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은 네. 대항력이 있습니다. 선순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임차인은 대항력이 소멸. 없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예요. 그냥 당연히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 분석할 때 임차인이 있다. 그럼 반드시 말소기준 권리와 임차인 전입 날짜를 꼭 비교를 하셔가지고요. 우리는 딱 봤을 때 후순위만 있는 물건, 안전한 물건만 입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요. 네. 물론 선순위도요. 안전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이제 공부해서 어떤 경우에 선순위가 안전한 거고 어떤 경우에 선순위는 위험한 거니까 피해되는지. 선순위는요. 이게 위험한 물건과 네. 안전한 물건이 공존해요. 섞여 있어요. 우리는 그중에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근데 후순위는요. 안전한 모든 거? 물건이 다 안전해요. 그러니까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거는 그냥 안심하고 입찰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 그 물건이 그런 물건이에요. 네, 좋습니다. 일단 뭔가 투자를 할 때는 네. 다 스텝을 밟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천천히 가시는 거죠. 일단 우리는 초보자로 시작을 한 거니까 이 안전한 물건 내에서 투자를 조금 해보고 조금 더 자신이 생긴다면 살짝 단계를 올려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 관련해서 어떤 것들 요건이 있는 것인지 좀 잘 자, 볼 수 있는 팁 좀 전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물건을 볼 때 부동산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도 입지요. 둘째도 있지. 그렇죠. 둘째도 입지요. 네, 셋째도 역시 입지다. 라는 말이 있어서 입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중에 좀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제일 중요하죠. 이게 빌라 같은 물건. 이제 물건마다 이제 보는 방식이 다른데 네. 빌라 같은 아까 말했듯이 초등학생 학부모가 있을 확률이 제일 높은 그런 수요가 제일 클 것 같은 빌라들은요. 제일 중요한 건 학군. 학군이 어떤 학군이냐?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가깝냐 안 가깝냐. 이거랑 두 번째 거기 사실은 가장 아빠 입장에서 출퇴근 해야 되잖아요. 교통. 교통 이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둘 다 만족하는 물건이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좋으면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샘플을 좀 골라봤습니다. 샘플요. 네, 네. 한 서너 가지 골라봤는데요. 보시면 일단 학군, 화곡동. 예, 네. 요 물건 좀 위치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얘는 이 서울의 화일초등학교 화곡동에 있습니다. 네. 화일초등학교랑 가까워서 여기 가처료가 1억 2천이에요. 되게 싸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물건. 여기는 요 위치는요. 좀만 내려가면 까치산역이 또 있거든요. 아하. 물론 까치산역까지 여기서 저 같으면 걸어갑니다, 이 거리. 네. 예,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걸어서 한 10분? 운동삼아서. 근데 여기 약간 이제 언덕이에요. 그래서 네. 실제로 등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운동 겸 해서 걸어다니면 되는 곳이고요. 보통 주부 입장에서 우리 애는 학교를 가깝게 가야 되지만 신랑이야 뭐 걸어가든 뛰어가든 가다가 넘어지든 굳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입장에서는 좋은 집입니다. 이 집이. 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집도요. 여기 보면 염창동. 염창초등학교 가까이 있는 전천역도 가깝네요 보니까. 이게 등촌역이네요. 네. 아까 우리가
밑에 있었잖아요. 얘는 위에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염창동의 요 물건 역시 최저가 1억 1,200이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1,100만 원 있으면 입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자, 그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네요. 얘는 더구나 신대방 쪽에 있네요. 신대방 쪽에 있는 2억 4천짜리 아파트, 네. 빌라가 돼 있죠. 그리고 신림동 쪽에도요. 1억 3천짜리 가깝죠. 네. 그 다음에 미아동, 그다음에 방학동. 이게요. 방학동. 서울 전역을 뒤져보면요. 네. 이렇게 물건들이 다양하게 여기저기 다 1억대입니다. 1억 5천, 1억 2천. 다양하게 물건들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경매 대출을 이용했을 때 내 실제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죠? 자, 만약에 1억 2천짜리다. 네. 그럼 이거에 한 30%가 내 돈이 필요하다. 30%. 그러면 뭐 한 4천, 5천, 5천 이내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차 한 대 가격. 뭐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차 살래, 집 살래, 차 살래, 집 살래 이랬을 때 네. 차 한 대 가격으로 집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자 일단 1,0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일단 1억대 물건들은요 입찰이 1,0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입찰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그렇게 써놨네요. 예, 이 소액 투자 한 2, 3천, 3, 4천 가지고 차를 사지 말고 집을 살 수 있는 그게 경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투자할 때 굉장한 주의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시각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투자 걸음걸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스토리가 있는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시죠.